대리형 이번 영상 너무 가슴에 와닿았고 특히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생각하지 않고 불쾌하게 하는 사람이 정말 찐따라는 말이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제가 항상 학교 다닐 때부터 찐따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 저는 성격 자체가 원래 조용하고 혼자 있는 걸 좋아해서 친구들도 많지 않았고 외모도 키도 작고 옷 피부도 안 좋아서 저 같은 사람이 정말 찐따인 줄 알았거든요. 찐따는 외모가 아니라 성격이라는 말이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격이 조용하고 내향적이면 찐따, 밖에 나가는 거 싫어하면 찐따, 뭐 외모가 떨어지면 찐따, 일 배우는 게 더디면 찐따, 친구가 적으면 찐따. 많은 분들이 사람들의 이런 외적인 모습이나 내향적인 행동을 보고 찐따라고 놀리는데 사실 이 외모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게 멋지고 잘생기고 예쁜 분이어도요, 이 말하는 거나 행동이 분위기 파악 못하고 사람의 기분을 나쁘게 한다면 그게 바로 찐따인 겁니다. 나쁘게 말하자면 찐따고 조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사회성이 박살난 친구들이라고 말하면 되겠죠. 제가 한 2년 전에 영상으로 만든 적이 있었어요. 진짜 사회성이 없는 찐따는 누구인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진짜 찐따란 외모가 별로고 성격이 조용하고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분이 아니라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의 표정이 어떨지, 이 공간의 온도가 어떻게 변할지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 찐따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영상에서 조금 더 보태서 어떤 애들이 진짜 찐따인 건지, 자기 딴에는 이게 좀 쿨하고 멋져 보여서 하는 말이지만 사람들은 전부 찐따라 보고 있는 그런 5가지를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대안이 없는 프로 초친러인데요. 자기는 항상 언제나 냉철하고 똑똑한 비판자라는 도취감에 취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유, 정말 다들 감정만 앞세워서 현실을 못 보고 있네. 나라도 나서서 이성적인 팩트를 체크해줘야지. 내가 아니면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해줄까. 이런 부류들은 항상 자기 자신을 멋있다라고 실제로 생각을 해요. 만약에 친구들이 제주도 여행을 가기로 하고 막 신나서 계획도 세우고 어느 맛집을 갈까 웃고 떠들면서 대화하고 있는데 그 여행에 끼어지지도 않는 어떤 한 냉철하고 똑똑한 비판자 친구가 똑부러지게 단호하게 말을 해요. 야, 누가 요즘에 제주도를 12월에 가냐, 돈 아깝게. 거기 다 바가지야. 야, 네가 말하는 그 맛집들 다 인스타 광고 돌리는 거야. 야, 제주도에서 할 게 뭐가 있냐, 재미없게. 야, 그럼 12월에 어디를 가야 재미있게 가성비 좋게 제대로 놀 수 있는데. 아, 몰라, 그건 내가 알아서 알아봐야지. 이렇게 대안이 없는 비판은 비판이 아니라 깐죽입니다. 남들 신나서 에너지를 모으고 있을 때 본인은 손가락 하나 까딱을 하면서 입으로만 찬물을 끼얹으면서 자기는 똑똑하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친구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다면 설령 그게 진짜라고 해도, 아, 근데 내 경험상 12월에는 제주도가 가성비가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 차라리 그 돈으로 일본에 있는 미야코지마를 가면 훨씬 더 가성비 있게 잘 놀 수 있을 거야. 거기에 있는 숙소랑 식당을 공유해주면 그러면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죠. 또 이건 제가 실제로 카페에서 본 일인데, 제가 앉은 자리 뒷자리가 큰 테이블인데 친구들 여럿이서 이야기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어떤 분이 퇴근하고 집에 와서 자기 개발한다고 카메라를 사서 유튜브를 하고 있다라는 대화를 막 하고 있어요.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까 그 대화에 관심이 가서 이렇게 기대해서 듣고 있는데, 다른 친구들은 전부 와, 대단하다, 유튜브 구독자 몇 명 되었냐, 채널명이 뭐냐, 얼만큼 되었냐, 야, 일 끝나고 피곤할 텐데 언제 그렇게 시간 쪼개서 하고 있냐, 그런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근데 한 친구가 이렇게 그 친구의 채널을 검색하고 보더니 아주 냉철한 목소리로, 야, 유튜브 한 지 1년째인데 아직도 이 정도밖에 구독자가 안 나오고 조회수가 이거밖에 안 나오면 아예 가망이 없을 것 같은데, 야, 이거 봐봐라, 너랑 비슷한 채널이 이렇게 많은데 너 가망 없어. 안돼 하지마. 야, 유튜브 하면 시간도 잡아먹고 돈도 잡아먹고 가성비가 진짜 안 나오는데. 그래? 그럼 어떻게 하면 나 조회수가 좀 늘 수 있을까? 네가 봐봐 한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야, 그건 너가 알아서 해야지 왜 나한테 물어봐. 그 사람의 얼굴을 봤는데 표정이 고개를 이렇게 치켜 세워서, 난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난 거짓말을 못해. 뭐 내가 틀린 말 했어? 라면서 굉장히 뿌듯한 표정. 하지만 주변 친구들의 썩은 표정이 안 보이는 거죠.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다른 분들의 표정을 살필 정도의 공감 능력이면 애초부터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죠. 이런 분들이 제일 착각하는 게 자기가 현실적인 조언을 해준다라고 믿는데 아니죠. 이 사람은 그냥 친구의 의욕을 꺾어서 자기보다 앞서 나가지 못하게 발목을 잡고 있는 거고, 그런 자신에게 취해 있는 이런 분들이 바로 진정한 찐따이다. 하지만 본인은 그걸 모르고 있고 평생 그렇게 살 거고, 주변 분들은 점점 멀어져 간다는 비극이 온다는 거. 정말로 친구에게 조언해주고 싶다면 영상의 어느 지점이 지루하고 이걸 어떻게 개선하면 좋겠고, 썸네일과 제목은 어떻게 바꾸는 게 좋겠고, 그런 이야기를 해줘야지. 그런 누구나 할 수 있는 지적을 하면 누가 좋아할까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건 친구가 너의 의견을 안 물어봤잖아. 아무도 안 물어봤으면 제발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두 번째는 극단적인 이분법적 사고인데요. 세상에 있는 수만 가지 모든 중간지대나 변수들을 다 무시하고 내 편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거 아니면 쓰레기식으로 극단적으로 몰아세우면서 이 대화의 풍성함을 없애버리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난 주관이 뚜렷하고 확실한 사람이죠 라면서 자기가 멋지고 쿨하다고 생각을 해요. 벌써 15년은 된 것 같은데 일본에서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난 적이 있었는데, 일본을 싫어하는 분들조차 이건 국가 간의 감정을 떠나서 정말 큰 비극이고 슬픈 일이다, 그런 감정이 들 때였어요. 그 시기에 운동하는 모임이 있었는데 한 분이 일본에서 대지진이 나서 자기가 모금을 보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다들 그래 잘 하셨다, 물론 일본이 역사적으로 싫은 건 있지만 인도적인 지원은 다른 이야기지, 뭐 그런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한 분이 가만히 있다가
화를 버럭내면서 아니 우리가 일본한테 역사적으로 당한 게 있는데 일본을 왜 도와주는 거예요? 친일파세요? 전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래서 다들 벙쪄가지고 쳐다보는데 제가 물어봤었어요. 물론 일본의 극우 세력은 싫지만 일본도 사람 사는 곳이고 다 우리 같은 선량한 분들이 당한 건데 뭘 그렇게까지 말하냐고 라고 하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저렇게 일본에 돈 보내는 사람들은 전 친일파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순 있죠, 당연히.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한 사람을 그렇게 꼽주면서 말하는 건 아닌 거죠. 이렇게 매사에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죠. 그래 놓고선 자기가 굉장히 소신 있고 객관적인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 영화 이야기가 나와서 그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한 분이 나는 개인적으로 올드보이는 좀 별로더라고요. 영화의 전체적인 우울한 분위기가 저랑은 좀 안 맞았어요 라고 말하는데 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나는 올드보이를 좋아하지만 뭐 그럴 수 있지 하면 되잖아. 근데 아까 그 사람이 또 뭐라고 했냐면요. 그러면 박찬욱 감독 영화는 다 싫어요? 아니 박찬욱 감독은 칸느에서 상도 받았는데 그 박찬욱 감독의 영화는 다 쓰레기라는 건가요? 굉장히 냉철한 표정으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와 진짜 다음부터 말도 섞기 싫은 거 있잖아요. 정치도 그래요. 어느 쪽이든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쳐서 자기 말만 맞고 저놈들은 다 적이다. 야 저쪽 애들은 다 쓰레기야라면서 몰아붙이는 인간들. 또 제가 요즘에 연애 이야기를 잘 안 하는 것도 이 남녀 갈라치기가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연애 이야기를 하려면 남자의 행동, 여자의 행동에서 예시 들어서 이야기하는데 그냥 말 그대로 예시잖아요. 예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자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 꼭 댓글에 아니 왜 남자만 그렇게 행동해야 되죠? 왜 여자 편 들어요? 형, 남패민? 이렇게 전체적인 이야기의 맥락을 파악하지 않고 그냥 남자, 여자 단어에 꽂혀서 그냥 앞을부터 갈기는 분들 진짜 많아요. 이 세상에 완벽하게 좋거나 완벽하게 나쁜 게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비판 섞인 칭찬도 있을 수 있고 애정 섞인 우려도 있는 법인데 이렇게 앞뒤 다 잘라버리고 극단적으로 몰아붙이는 건 이렇게 사고에 유연함이 없으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세 번째, 논점 흐리기. 이것도 두 번째, 극단적인 이분법이랑 비슷한데요. 이 대화의 주제나 메시지가 본인에게 불리해지만 갑자기 상대방의 태도나 과거의 실수 혹은 전혀 상관이 없는 꼬투리를 잡아서 대화판을 진흙탕으로 만들어버려요. 만약에 친구랑 만나기로 했는데 친구가 30분 늦게 나왔어. 야, 너 저번에도 늦게 나오더니 오늘 또 30분 늦었잖아. 야, 다음부터 늦으면 미리 연락 좀 해. 하면 그냥 미안해하고 사과하면 되잖아. 근데 찐따들은 절대로 여기서 그대로 안 넘어가요.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이야기를 꺼내서 물타기를 하고 논점을 흐려버려요. 야, 근데 너 지금 말투가 왜 그래? 야, 저번에 네가 내 노트북 빌려갔을 때 늦게 줘서도 내가 뭘 안 그랬잖아. 왜 너만 이렇게 난리야? 내가 뭐 죄 졌어? 너 뭐 떳떳해? 아이씨, 기분 나쁘게. 이러면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할 용기가 없으니까 주제 돌려서 상대방을 나쁜 인간으로 만들어버려요. 지금 대화의 포인트는 약속 시간인데 왜 갑자기 내 말투랑 과거에 빌려간 물건 이야기가 왜 나올까요? 이 사회성이 바살났으니까. 이런 친구 주변에 있다면 서서히 거리를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친하게 지내서 좋을 거 1도 없어요. 이혼 숙련 캠프 보면요, 이런 부부들 진짜 많아요. 자, 아내가 바람이 났어. 그러면 당연히 남편은 화를 내죠.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야, 그러면 아내가 남편한테 더 화를 내면서 그러면 당신이 나한테 한 번이라도 따뜻하게 대해준 적 있어? 이러면서 상관이 없는 이야기를 꺼내면서 남편을 공격해서 논점을 아내의 바람에서 남편의 무관심으로 공격해요. 마찬가지로 남자가 아내 몰래 도박을 엄청 많이 해서 돈을 거의 다 날리는 바람에 아내가 막 뭐라고 하니까 남자는 오히려 화를 내면서 당신이 나 돈 못 벌었다고 하도 뭐라고 해서 내가 돈 벌려고 하다가 이렇게 된 건데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 이게 내 잘못이야? 이렇게 논점을 자기의 도박 문제에서 아내의 바가지로 돌려버려요. 그러니까 본인의 잘못을 인정할 용기가 없으니까 주제 돌려서 상대방을 나쁜 인간으로 만드는, 이건 논리가 아니라 비겁함이고 찐따 중에 찐따 같은 행동이다. 자, 네 번째, 강약약강. 이 찐따들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서비스 직종에서 오랫동안 일해보면서 느낀 결과 가게에서 유니폼을 입고 친절하게 응대하는 분들을 그냥 자기 아래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대하는 인간들이 꼭 있습니다. 대부분의 정상적인 분들은 서비스 직종인 분들이 친절하게 대해주면 거기에 맞춰서 같이 친절하게 대하거든요. 근데 사회성 박살난 찐따들에게는 친절한 서비스 직종의 분들이야말로 자기가 드디어 사회에서 억눌린 무시를 풀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강약약간 찐따들이 알바생 같은 서비스 직종분들에게 무례한 건요, 그분들이 반격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인데요. 찐따들은 손님은 왕, 이 문장을 인생의 유일한 업적이자 무기로 삼아요. 이런 찐따들은 사회에서 인정받을 것이 없다 보니까 돈 몇천 원 몇만 원 내고 산 고객의 권리를 마치 계급장처럼 휘두르는데, 더 가관인 건 이 서비스 직종의 분들의 친절함과 예의를 자기의 기싸움 승리로 착각해요. 그 서비스직 분들이 친절하게 대하는 건 이 프로 정신이지 그 찐따가 무서워서가 아니잖아요. 근데 얘들은 내 포스에 쫄았네라면서 혼자만의 승리 축하를 하는데 주로 주변에 친구들이 많이 있거나 옆에 여자가 있으면 그게 더 심해집니다. 제가 20살 때 호프집에서 서빙할 때 이야기인데, 제가 워낙 일할 때는 웃으면서 친절하게 응대하니까 대부분의 정상적인 분들은 아무리 술에 취해 있어도 저한테 예의 있게 하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꼭 건방 떨면서 시비 거는 놈들이 있어요, 항상.
이상 어느 직종에서 일하든 또래 남자애들이 여자애들이랑 같이 와서 술 먹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서빙을 하고 맛있게 드세요라고 인수하고 나오는데 근데 한 놈이 저기요 네? 여기 뭐 담배 팔아요? 아 그 담배는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쪽에 사오면 되겠네 하면서 10,000원짜리 한 장 두더니 밖에 편의점에서 하나 사와봐요 하는데 옆에 여자애들이 아우 하지마 아우 죄송해요 안 사오셔도 돼요. 근데 그때 마침 손님도 없었어서 알겠다고 돈을 받고 나오는데 근데 자기들끼리 오 카리스마 오 아 오빠 안 무서워 왜 저렇게 말해 뭐 사오라면 사오라는 거지 뭐가 무섭냐 지들끼리만 난리가 났어. 근데 이 찐따들이 반대로 그 서비스 직종인 분들이 친절하지 않게 대하다든가 좀 세게 말한다든가 뭔가 이럴 게 없어 보이는 분들 앞에서는 굉장히 갑자기 공손해지고 성인군자가 돼요. 그때 가게 매니저인 20대 후반 형이 있었거든요. 그 형은 유도를 오래 해서 만두기에 몸도 엄청 크고 무엇보다 그 형은 양아치 같은 애들한테는 친절하게 안 해요. 그 형한테 아까 그 테이블 이야기하니까 이런 싸가지 없는 놈들 하면서 그 테이블에 갔는데 그 형이 주머니에 손 넣고 담배를 이렇게 흔들면서 막 혼내고 있고 근데 저한테 건방 떨던 그 찐따에는 쫄아가지고 이렇게 두 손 모으고 공손하게 가만히 있더라고요. 이런 찐따들은 세상을 친구나 동료가 아니라 서열로만 봐요. 내 위냐 아래냐 나보다 아래라고 판단되면 올라서려고 하고 위라고 판단되면 바짝 엎드리는 동물적인 사고방식. 그러니까 자기가 밖에서 무시당하고 쌓인 화풀이를 가장 친절해 보이고 화를 안 낼 것 같은 분들에게 배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외모가 어떻든 간에 일단 유니폼 입고 있고 나한테 친절하게 웃으면서 대하면서 말하면 바로 나보다 아래 서열이라고 생각을 하고 건망을 떠는 찐따 짓을 하는 겁니다. 자 5번째 선 넘는 짓이나 농담해놓고 쿨하지 못하게 왜 이래 하는 인간. 전 이게 가장 최악의 찐따 짓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애들 특징이 난 유쾌하고 장난기는 많지만 뒤끝이 없는 쿨하고 위트 있는 성격이야. 이 정도도 못 받아줘 하는 그런 자세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 워터밤 파티에 초대받고 간 적이 있었는데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서로 모르는 분들끼리도 웃으면서 물총 쏘면서 즐기는 그런 페스티벌인데 그러니까 대부분의 정상적인 분들은 아무리 기분이 업되고 신나도 선 지키면서 즐기거든요. 이 물총을 쏘더라도 얼굴 쪽은 눈에 물 들어가서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 몸이나 다리 쪽에 쏘든가 얼굴에 쏘더라도 조금 찍 쏘는 정도 이렇게 서로 조금씩 봐가면서 서로 불쾌한 감정이 안 들게끔 이렇게 다니면서 구경하고 있었는데 참 희한하게 그런 찐따 같은 놈들은 어디에서 그렇게 숨어있다가 기어나오는지 그러니까 평소에는 밖에서 말도 못 걸어볼 여자분들에게 와 하고 와서 막 얼굴에다가 막 물총을 갈겨요. 여자분들은 얼굴에 물 맞으니까 아파서 막 소리 지르고 이렇게 주저앉거나 고개를 숙이는데 근데 그러면 그만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도 낄낄낄거리면서 막 물총을 쏴야 돼요. 이런 애들 특징은 혼자선 절대 못해요. 밖에서는 말도 걸 용기도 없는 애들이 자기들끼리 막 모여있으면요 갑자기 막 워리어가 돼서 막 그런 짓을 하는데 그러니까 같이 있던 남자분이 열받아서 막 잡으려고 하니까 막 도망친 놈들도 있고 또 어떤 애는 여자분한테 그런 짓을 하다가 그 페스티벌에서 일하고 있는 덩치 큰 가드들에게 걸려서 잡혔어요. 당신들 여자분께서 싫다고 하시는데 왜 자꾸 물총 쏘냐고. 원래 얼굴에는 막 그렇게 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드분들도 좋게 말하는데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찐따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한테 좋은 말로 좋게 말하면 자기보다 미치라고 착각을 하고 더 세게 나와요. 아니 왜 저한테 뭐라 그래요. 원래 워터밤은 이렇게 노는 건데 하니까 옆에 있던 또 다른 놈은 아 맞아요 왜 우리한테만 뭐라 그래 하면서 막 비아냥거리니까 근데 가드분들이 갑자기 열받아서 아이씨 좀 맞으려고 이렇게 막 세게 나오니까 아씨 도망가자 하면서 우르르 막 도망가. 자 이번 이야기에서 모든 찐따들의 특징이 다 나오죠. 즐겁게 워터밤 페스티벌을 즐기고 온 분들의 기분까지 잡채게 하고 원래 워터밤 페스티벌은 이렇게 노는 거라면서 자기들이 상대방 얼굴에 물총을 쏘는 행동을 정당하다고 물타기 하고 이 물총에 맞은 여자분들을 페스티벌도 즐기지 못하는 예민한 분들로 몰아가면서 자기의 무례함을 이 여자의 예민함으로 몰아버리고 그러면서 자기의 문제에 논점도 흐리고 또 혼자서는 못하는 행동들을 여럿이 있을 때 용기 내서 이상한 행동을 하고 덩치 큰 가드들이 좋게 이야기하니까 막 개기더니 잡으려고 하니까 기겁해서 도망가고 또 예전에 이 월드컵 때 처음으로 광장에서 길거리 응원을 한 적이 있었는데 방금 말한 그 워터밤에서의 찐따들이랑 똑같은 짓을 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한국이 골 넣으면 그냥 막 좋아하면 되는데 갑자기 막 여자한테 뛰어가서 막 껴안고 뛰려고 그러고 이 페트 맥주병을 막 흔들어서 막 주변 분들 다 튀기게 막 피해주고 사람들이 모아놓은 쓰레기 봉투 막 걷어차고 이렇게 평상시에 뭔가 억눌린 것들을 이렇게 지들끼리 모여서 이런 페스티벌이나 월드컵 거리 응원 같은 자리가 있을 때 이걸 이상하게 푸는 애들이 꼭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예전에 어떤 걸그룹 멤버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정말 심하게 고인에 대해서 악플 도배를 한 찐따가 경찰에 잡혀서 조사받으면서 경찰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니 연예인이면 이 정도 악플 정도는 당연히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잘못한 건 알겠는데요 이렇게까지 경찰서에 와서 잡혀서 이런 거 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막 그딴 식으로 개소리를 하는 애가 있었는데 아무튼 이런 애들은 이 뇌구조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상대방의 기분이 어떻든 간에 지가 한 짓은 생각 안 하고 이걸 쿨하지 못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을 탓하는
이런 애들은 찐따도 찐따지만 약간 소시오패스 같은 성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할게요. 집단에는 쿨하다고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사회성 박살난 찐따 같은 행동 5가지. 자, 첫 번째, 대안이 없는 프로 초친러. 두 번째, 극단적인 이분법적 사고. 세 번째, 논점 흐리기. 네 번째, 강약 약강. 다섯 번째, 선 넘는 짓이나 농담해놓고 아이, 쿨하지 못하게 왜 이래 하는 인간들. 그러니까 이런 애들 만나면 딴 게 없어요. 그냥 더 세게 박아버리면 알아서 깨게 합니다. 찐따들은 강해 보이는 사람에게만 굽히는 게 아니라 강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보면요, 그 사람의 외모가 어떻든가 나보다 센 인간인가? 나보다 서열이 위인가? 라면서 알아서 기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런 찐따 애들은 세게 말하면 된다.